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라는 CEO가 등장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차별화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좀 공부를 한다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봐야 될 것 같아요. 15일간 보는 거는 조금 늦춰도 되겠죠. 카카오뱅크에 대해 알아보고요. 비트코인 사라는 CEO,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크입니다. 매매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 호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요. 코스피 상황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야, 이거 오늘 시초가 때 깜짝 놀랐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냥 때려 박으면서 요 아일랜드 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밑골을 달고 올라와 버렸죠. 거래량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갭 상승 후에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갭 하락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밑꼬리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진짜 하루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일랜드 갭이 2개, 3개나 발생했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뭐 갭 하락하거나 갭 상승하면 3개 되겠죠. 이 하락 갭이 있었고 상승 갭이 있잖아요. 이 2번이 발생했습니다. 요걸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전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밑꼬리에서 얘들이 좀 팔았겠죠. 쫄아가지고.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IPO를 한 종목이죠. IPO는 신규 상장하는 겁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자, 예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카카오뱅크 시총 30조, 금융대장주 등극했다. 따상은 불발이다. 따상이 불발했대요. 금융대장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이런 찬란한 영광을 보였던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어떻죠? 자, 보시면 당연히 보호 예수를 체크해야 됩니다. 초반에는요. 나중에는 모멘텀대로 움직이겠지만 지금 카카오 흐름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이렇게 뭐 따상은 못했지만 상승하다가 그대로 내리받고 있죠. 이렇습니다. 크래프톤 기억해 보세요. 보호 예수 해제 222만 주 되는데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1개월 보호 예수 했을 때 해제했을 때 뭐 급락했다라고 뜨죠. 이게 카카오뱅크의 전체 내역입니다. 이거 뭐 나중에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일 1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됐습니다. 이제 8.9% 정도 물량이 풀렸습니다. IPO 대비해서요. 지금 3개월 보호 예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 보호 예수 해제 8거래일 전입니다. 8거래일 전 약 2주죠, 2주. 2주 동안 뭐 상승하는 듯 막 보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보호 예수 해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1개월 보호 예수 해제했을 때 보세요. 갭 하락하고 그 뒤에 쭉 하락하고 있죠.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이 보호 예수 해제 이후입니다. 이때는 뭐 너무 많이 몰려서 그 평균을 훼손하기 때문에 빼고요. 보호 예수 해제 이후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60만 주입니다. 근데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 풀리죠? 500만 주가 풀립니다. 하루 종일 거래하는 거 이틀 동안 돌아야지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된다는 겁니다. 좀 그렇죠. 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의무 보유 양을 보면 진짜 기관 투자자 얘네 악랄하죠. 예, 악랄하죠.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예, 외국인이 더 오래 보유하고 있어요. 아무튼 카카오뱅크를 투자하시려면 보호예수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데일리 하루 흐름에만 막 집중하다가 보면 덜컥 매수했는데 자리 좋네 하고 매수했는데 다음날 보호예수 해제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 이런 걸 체크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 급락을 했을 때 매수하면 유리하냐? 1개월 보호예수 해제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해서 다시 상승한 종목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예, 하이브죠, 하이브. 하이브 흐름을 체크하면서 카카오뱅크랑 비슷하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완전 장기로 봤을 때 움직임은 다르겠지만 극 초반의 움직임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보호예수가 끝나고 만약에 시가, 이때 시가가 아니지 뭐지?
상장 당일 저가를 훼손하고 내려가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급락이 나오면 바로 따라잡지 말고요. 21선 머리를 돌리는 걸 확인하고 단기 트레이딩에 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보호 예수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은 요거를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라는 CEO가 등장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집 사장님은 아니고요. CEO의 답은 매달 월급 5% 적금 붙듯이 비트코인에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 오, 어떤 CEO일까요? 예, 코인 거래소 CEO랍니다. 진짜 예. 뭐 오세진 코비 대표님의 인터뷰시라네요. 예. 이건 뭐 마치 뭐랄까, 짜장면집 사장이 우리 집 짜장면은 맛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쿠이 번호죠, 쿠이 번호. 예. 그냥 왜 저런 말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5%씩 가져와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의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상승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비트코인 주도주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죠. 전 여기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해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불트랩도 발생시켜야겠죠. 불트랩이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한 척 하다가 다시 하향 돌파해서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온 애들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불트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트랩을 좀 조심하시고요. 늘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용호름을 했잖아요. 이 드래곤이 올라왔잖아요. 이 주도주가.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알트코인들 막 30% 40% 오르는 게 막 보일 거예요. 저 코인은 대체 뭔데 갑자기 올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시총 상위주 좀 비교해 볼게요. 시총 상위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코스피 흐름입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흐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색깔별로 넣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넣다 보니까 그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볼게요. 셀트리온은 시가 대비 떨어졌죠. 삼성전자는 시가 대비 올랐습니다. 이거 전일 대비랑은 달라요. SK하이닉스는 시가 대비 올랐죠. 시초가입니다. 카카오는 시초가 대비 떨어졌어요. 네이버 떨어졌죠. LG화학 올랐어요. 포스코 올랐어요. 코스피도 시가 대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차별화 장세가 보이죠? IT 관련 대장주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반등하는데, 시장이 하락, 여기 처음에 빨간색 보이시죠?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데 얘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까요? 셀트리온, 여기 약간 하늘색이죠.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그냥 천천히 끝납니다. 형편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요 주황색이죠. 시초가 형성되고 조금씩 오르고 끝나요. SK하이닉스, 예, 시초가 형성되고 오르고 끝납니다. 마지막에 좀 꼬꾸라박긴 했지만, 그러니까 IT 관련주는 약하고 바이오는 약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반등하는 모양새고, 예, LG화학 배터리 관련주는 대드캡 바운스겠죠. 포스코 철강 관련주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이 주도주입니다. 섹터를 이끌어가는 애들이죠. 얘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IT 관련주가 시장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못하면 당분간 흐름이 힘듭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루 흐름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누적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데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하는 시장이 형성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지 못했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을 약간 따라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만큼 매물을 해소하면서까지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하락한다, 만약에 시장이 갭을 훼손하고 아일랜드 갭을 훼손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반등 못한 애들은 그냥 개작사를 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잡고 있는 게 하락할 때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등이 그만큼 빠르거든요.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반등하고 어떤 종목이 반등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하락장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잃었을 때, 손절했을 때, 수익 봤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그대로 잊어버리나요? 제가 오늘 메일함을 좀 뒤져보다가 발견해서 그냥 방송에서 공유드립니다. 요즘에는 제가 방송 때 못하죠. 이 보시면
매일매일 매매 전략이라고 이 사진을 보냅니다. 저의 메일함으로. 제가 그 폰으로 보려고요. 예,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 그 신상이 나와 있어서 삭제했고요. 예, 메일 주소가 떠 있더라고요. 제가 받는 메일 주소. 이 CJ CCV 나름 분석도 친구한테 보냈는데 친구 메일을 가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렇게 제가 구성했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날짜는 필터하는 거죠. 데일리로 전략이 다 다릅니다. 종목명, 매수 금액, 매도 금액, 규모 얼만큼 매수할 거냐, 추가 매수. 그 전부 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장기 포트는 건들지 않아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할 거냐, 손절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다 정해 놓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전 집에 와서 매일매일 이런 걸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함으로써 이걸 못하고 있죠. 뭐 사유미 전략법 여러 개 있죠. 예. 뭐 어떤 게 있냐, 이때 당시 어떻게 했지? 셀트리온도 있네. 야, 지금보다 비쌌다, 야. 어떻게 된 게 18년이. 좀 연도가 좀 그러네, 발음이. 자, LMS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루미 마이크로 이때, 예, 규모도 크네, 단단한데, 1,500만원씩 막 들어갔네. 예, 아무튼 이렇고요. LMS 말씀드렸었죠. 예. 세력이 있음으로 추정. 이 작전주 들어가서 그때 아주 그냥 잡아 돌렸죠, 누구인가. 신라젠도 있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매매 전략을 세워서 그 트레이딩을 했다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못하고 있죠. 예. 지금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시간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는 거죠. 자, 최소한 이렇게 하면 100% 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손절 가격 다 정해놨잖아요. 그럼 손절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손해는 한정돼 있다. 지금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러면 막 정신 없잖아요. 여기 이 그림이 지금 막 웃기게 적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 원숭이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보고 비웃고 있다가 나중에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장 하락하니까 우르르 따라갔다가, 시장 반등하니까 우르르 샀다가, 다시 하락하니까 우르르 팔았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동네 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저는 코로나 때 우르르 따라갈 때 안 갔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로 가겠다. 날 따르라 이러면서 막 리먼 브러더스 영상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내가 어떻게 매수 매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받고 수익을 봤으면 어떻게 받고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뭐 투자의 달인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요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블로그에도 막 썼어서 이게 제 마지막 매매 복귀 블로그였습니다. 19년 1월 30일에 끝났죠. 이때 그래도 방송이랑 병행했던 것 같네. 생각해볼게요. 예, 윈스를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네요. 한참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그만 시작해 버려가지고 괜히 시작했어 진짜. 감당도 안 되고요 시간이. 보자, 이건 뭐 어떻게 했냐네. 이때 윈스 지금 얼마죠? 예, 이때 어떻게 한 거지? 자, 보시면 지금 보면 와, 굉장히 매수 잘했다 이거. 예, 바닥 찍고 여기서 섣불리 따라잡지 않고 급 나갈 때 따라가지 않고 프로그램 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 이평선 돌릴 때 들어가서 예, 돌파할 때 매도했네요. 이거 이 뒤에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섣불리 팔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나름 괜찮게 트레이딩해 보이긴 한데 거래량 올라갈 때 매도했다고 뭐 체크해놨네요. 예, 여기를 지지할 거라고 표시를 하고 파는 이 만행은 뭐죠? 예, 뭐 2년 전이긴 한데 2년 훨씬 전이네요. 예. 지금이랑 확실히 제 스타일이 다르네요. 저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했구나. 저 때는 저 단기 트레이딩만 할 때요. 생각해보면 19년이면 제가 지금 막 예, 시장 상승한다 어차피 우상향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 상승무세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제 방송 초창기에 보시면 진짜 맨날 단타만 있습니다.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 단타쟁이, 응? 이런 기술적 분 차트쟁이, 이러면서 네가 뭐 경제를 알아 이러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그 매수 매도를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요때 이익을 보는 패턴이 있었어. 약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익 봤던 패턴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다고 막 따라붙고 시장이 나쁘다고 막 매일매일 매수 매도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올리자마자 싫어요 누르겠지.